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 돈의 습관, 오용표 작가님 책 가져와 봤습니다. 낮은 이자만 탓하며 주저앉을 것인가, 요령 있게 차곡차곡 자산을 불려나갈 것인가 라고 써 있어요. 금리가 점점 낮아지고 재테크하기 어려워진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돈을 모을 수 있는가? 습관을 만들기는 힘들다. 돈 모으는 습관을 붙이기는 더욱 어렵다. 그래서 작심삼일로 끝나는 자신의 의지박약함 때문에 재테크 재미를 못 붙이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책이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돈의 습관으로 굴러가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저도 돈이 굴러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죠. 저축이 되는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돈을 모았지, 시스템 없이는 돈 모으기 힘듭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자꾸 카드를 긁게 되고 돈 쓸 일이 생기게 됩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제가 요즘 EBS 머니톡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고 있어요. 매주 월요일, 지금 2020년 5월달입니다. 2020년 5월부터 아마 계속 한 6개월간 출연을 할 예정인데요. 월요일 저녁 8시 EBS 머니톡에서 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광고 이제 끝났어요. 예. 계속 책 이야기 나눠볼게요. 길게 줄 서서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에서 기다리다가 당첨되기만 하면 웃돈을 얹어서 그 자리에서 바로 팔 수 있던 시절도 있었다라고 해요. 지금은 많은 지역들이 전매 금지, 전매 제한해서 팔기가 어렵습니다. 예전에는요, 중국 주식이 좋다 하던 시절도 있었어요. 한 10년 전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10년 전이 뭐야? 14년 전 이야기죠. 차이나, 브릭스, 이런 이름 붙은 펀드에 돈을 넣으면 매일매일 수익률이 올라서 든든하게 느껴지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들이 많이 지나고 재테크가 점점 어렵기만 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라고 얘기해요. 부자가 되려면 부자가 어울려라 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부자들이 가진 마인드 중에서 무엇을 배우면 좋을까? 이 작가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돈을 벌기 위해 돈을 쓴다는 점을 배운대요. 자, 가난한 사람들은요, 돈을 쓰기 위해 돈을 씁니다. 근데 부자들은 돈을 벌기 위해 돈을 씁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을 위해서는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는다. 무료 강연회를 찾아다니던 자산가가 정말 궁금한 것을 물어보기 위해 많은 돈을 지불하고 전문가와 30분간 이야기를 나누거나 세금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무사들에게 성공보수를 지불하는 것은 모두 돈을 벌기 위해 돈을 쓰는 경우다라고 해요. 부자들의 사고방식을 배워보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돈을 벌기 위해 쓰는 게 아니면 쓰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요, 다음 달에 월급이 들어올 것이다 라는 큰 착각을 하게 된다고 해요. 언젠가 통장에 들어올 입금액은 없는데, 자, 언젠가는 월급이 끊깁니다. 나가야 할 출금액만 있는 날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라 해요. 이게 바로 재테크와 저축의 중요성입니다. 지금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서 월급이 들어오지 않거나 직장이 사라지거나 혹은 내가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수입이 예전처럼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죠. 나는 계속 이렇게 들어올 줄 알고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염두를 해두어야 한다고 해요. 자,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돈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매년 3%씩 물가가 오른다 했을 때 1억 원의 가치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점점 줄어들게 된다. 자, 이 표가 있어요. 표가 있는데 이제 점점점 돈의 가치가 줄어듭니다. 3%씩 복리로 3년이면 1,000만 원 조금 안 되는 돈이 사라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 통장에 내가 1억을 모아놨어요. 3%씩 이제 물가가 올랐을 때 3년만 지나면 내 통장에 있는 돈 1,000만 원을 누가 뺏어간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의 함정이죠. 자, 이것을 이제 역복리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복리로 내 재산이 빠져나가는 개념입니다.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빠져나가는 거죠. 이렇게 이것은 사람을 잡는 효과를 갖는다고 해요. 뉴스에서 물가 상승률이 몇 %란 내용이 나올 때마다 올해 나의 통장이 저만큼 구멍이 뚫린 것이구나 하고 생각하면 된대요. 자,
근데요, 그 이상 내 통장에 돈을 쌓이게 하는 것이 바로 재테크의 원리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물가 상승률이 높지 않다, 디플레이션이 우려된다라는 발표가 났어요. 왜냐, 우리들이 돈을 쓰지 않기 때문이죠. 여기저기서 펑펑 써줘야 되는데 쓰지는 않습니다. 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뭐 백화점도 막 세일하고 명품도 세일하고 싸고 이런 것만 사게 되는 거예요. 저도 요즘 저렴한 것만 사고 있어요. 원래도 저렴한 거 사는 걸 좋아했는데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제가 비싼 거 막 사치품 이런 거 살 수가 없잖아요. 자, 이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뭘 한다고 합니까? 양적 완화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돈을 풀겠다라는 거예요. 돈을 그냥 찍어내겠다라는 거예요. 돈을 찍어내게 되면 물가 상승률이 일어나지 않아도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물가가 결국에는 상승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재난소득 같은 거 뭐 집집마다 얼마씩 나눠준다고 하자, 일부 마트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그걸 들고 자기네 가게를 쇼핑을 하러 오니까 가격을 조금 비싸게 올렸다라는 기사를 제가 오늘 보게 되었어요. 굳이 싸게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상품권, 재래시장 상품권, 지역 상품권, 현금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씩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책을 봤는데요, 되게 놀라운 부분이 있었어요. 금융감독원의 어떤 통계치에 의하면 80세를 기준으로 평생 버는 돈이 20억 원 내외라고 해요. 평생 쓰는 돈은요, 12억 원 내외라고 합니다. 그럼 평생 버는 돈과 평생 쓰는 돈의 차이인 8억 원은 어디로 간 것인가? 나는 흥청망청 써본 적도 없는데 이 돈 어디 갔나? 뭐 아이 하나 키우는데 몇 억이 드네,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공중으로 날려버리는 금액이 평균적으로 월 100만 원 이상이라는 이야기다. 믿기 힘들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으니 부정하기 힘들다. 그래서 우리는 더 벌어야지가 아니라 이미 충분하게 많이 벌고, 평균적으로 많이 벌고 있어요. 8억을 지키는 방법부터 고민해라 라고 합니다. 요즘 맞벌이 연봉 1억 원 이상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도 맞벌이 수입이 합쳐서 1억 이상인 집들이 많을 거예요. 뭐 대기업에 다닌다거나 고위 공무원이라거나 이러면 더 쉬워지겠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뭐 억대 연봉은 뭐 너무 쉽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맞벌이 부부들이 돈을 모으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이제 가계부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분들 가계부를 살펴봤는데 충격적이었습니다. 자, 맞벌이 부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서로의 수입을 완전히 공개하고, 별표할게요. 완전히 공개하고 그에 따라 지출 계획을 세우는 일이다. 별표 또 하겠습니다. 지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수입을 공개하지 않거나 지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돈이 술술 빠져나갑니다. 특히 남자들이 비자금을 만들어서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겠다라는 욕심은 당장 버리라고 해요. 이런 돈은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녀 교육의 문제로 직장 생활을 그만두게 될 때 맞벌이 가정에서 외벌이 가정으로 전환되는데, 이때 당황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요. 미리 준비하자. 우리가 일이 닥쳤을 때 준비하면 힘듭니다. 가계부가 흑자를 기록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들어오는 돈은 많게, 쓰는 돈은 적게. 시스템을 구축하면 된대요. 자, 입금을 어떻게 하면 늘릴까? 통장에 어떻게 하면 많은 돈이 들어올까를 첫 번째 고민해 보세요.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나가는 돈을 줄어들게 할까? 세 번째, 이 저축한 돈을 어떻게 하면 잘 불릴까? 요 세 가지만 하면 우리는 월급의 주인으로 태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필요와 욕구 사이에서 내가 지금 이게 필요한 것인가, 나 욕구 때문에 사는 것인가를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어떤 대접을 받을까를 고민합니다.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게 되면 많은 부분에서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요거 자켓을 새로 사긴 했어요. 예쁘죠? 방송하려고 갑자기 옷자랑 샀습니다. 요거 제가 3만 몇천 원 주고 샀어요. 사실 방송용 자켓 같은 거는 금액이 아무리 저렴해도 뭐 6만 원, 7만 원, 8만 원, 그 인터넷으로 샀을 때 얘기예요. 그건데 제가 이제 시세를 알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 굉장히 저렴하고 여름에 입기 좋겠다라고 해서 샀고요. 귀걸이는 선물 받았습니다. 김세혜 작가님 감사합니다.
오늘 왔어요. 너무 예쁘죠? 네. 자, 그래서 남 보기 좋으라고 막 이렇게 막 꾸미는 게 아니라 남을 의식하지 않으면 지출을 줄일 수 있대요. 저는 이렇게 남 보이기 위해서 막 비싸게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지출하는 많은 아이템들이 결국엔 다른 사람에게 더 좋은 모습을 보이거나 더 나은 대접을 받기 위한 것이다라고 합니다. 더 좋은 차를 타야 해. 더 비싼 옷을 입어야 돼. 명품 귀걸이를 해야 돼. 이런 것들이 다 남에게 대접받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불편하게 살기를 한번 결심해 보래요. 이게 바로 돈이 모이는 시스템입니다. 선호 채널에서 홈쇼핑 채널을 삭제해 보라고 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평생토록 단 한 번도 홈쇼핑 채널에서 무언가를 사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네. 본 적도 거의 없는데 이제 볼 때마다 저 사람들은 참 설명을 잘한다. 어떻게 저렇게 물건을 사고 싶게 멘트를 잘할까. 그걸 연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방법. 공인인증서를 없애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부모님이 자꾸 홈쇼핑 하시나요? 예, 삭제해 보세요. 협의를 해서. 공인인증서를 없애면 이제 불편합니다. 즐겨찾기에 등록된 쇼핑몰 리스트를 지운다. 이런 방법으로 습관적인 쇼핑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해요. 제가 EBS 호모 이코노미쿠스를 통해서 많은 분들 돈 절약 멘토로 출연을 했었는데요. 그때 어떤 분이 해외에서 직구를 해서 너무나 쇼핑을 한 달에 몇십만 원씩 하고 있었고 해외 직구를 하다 보니까 사이즈가 안 맞고 나랑 안 어울려도 반품도 안 되고 새 옷이 아주 너무 많았어요. 그분한테 제가 해외 직구 사이트를 탈퇴해라 라고 해서 방송국에 카메라 들고 막 쫓아가가지고 탈퇴하는 장면까지 찍었죠. 탈퇴를 하고 나면 굉장히 귀찮습니다. 언제 또 가입하고 주소 쓰고 인증받고. 우리가 편리하게 쇼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돈을 더 많이 쓰게 만들었어요. 포인트로 부자 되는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포인트 모으는 거 좋아하시나요? 신용카드 여러 개 가지고 할인받는 거 기뻐하시나요? 신용카드 잘 써서 부자 되었습니다. 포인트가 돈이 되어서 돌아오더군요. 라고 하는 부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들은 투자를 잘해서 또는 사업을 통해 돈을 벌어들인 사람들이다. 신용카드 잘 써서 부자 되는 사람 없다. 반대로 신용카드를 안 써서 부자 되는 사람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용카드에 목매지 마세요. 안 쓰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자동차 결제 금액 최고 3% N포인트 적립.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 할인해준다고 하고 현대카드를 이용하게 하죠. 저도 이제 시아버지가 차를 사면서 이제 카드를 저희에게 주시면서 자기는 이 금액을 쓰기 어려우니 너희들이 쓰고 이제 돈을 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썼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 기분이 썩 좋진 않았습니다. 3천만 원을 현대카드로 사용하면 3%까지 적립을 해주니까 이 금액이 90만 원이라고 해요. 90만 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 대기업 신입사원 1년 연봉과 맞먹는 돈을 써야만 합니다. 일단 물건 값을 깎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 대신 3년간 이만큼의 카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거 포인트 때문에 어차피 써야 돼. 아이고 기분 좋다. 할인이 돼 이러면서 카드를 긁고 다니는 거죠. 저는 코스트코를 어쩌다 가끔 가긴 하는데 이때도 신용카드 없고 현금을 씁니다. 현금도 많이 안 가져가요. 그냥 몇만 원? 조금씩. 3개월 무이자 할부의 마법. 어머나 무이자야. 부담이 안 되겠네? 안 사면 손해. 이런 신호를 보내준대요. 전 또 할부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국민은행 다녔었잖아요. 그래서 할부가 어떤 시그널을 주는지 은행원으로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홈쇼핑, 할부 이런 거 한 적 없어요. 할부는요. 소비에 무감각해지게 만듭니다. 100만 원짜리 물건을 10만 원에 10개월 무이자 할부로 샀을 때 우리가 마치 한 달에 10만 원짜리를 산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실은 100만 원짜리를 산 것인데 큰 지출을 했다는 생각을 하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할부가 무섭습니다. 한 번에 사지 못하는 비싼 물건은 한 번에 살 수 있도록 돈을 더 모아서 해야 한다라고 강조해요. 저도 여기에 완벽히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 이런 영상, 이런 책 내용을 나뿐만 아니라 우리 배우자와 공유해서 우리 앞으로 지출 계획도 한번 세워보고 이러이러한 채널도 좀 없애고 할부도 그냥 우리 김유라 작가님 한 번도 안 해봤대, 평생. 네,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어요. 평생 안 해봤대, 그 여자는. 돈 많이 모았대. 우리도 한번 지금부터 해보자. 네. 저도 이제 돈을 모아서 사든가, 아니 돈이 없으면 사지 말아야 된다 주의예요, 저는. 내 분수에 맞지 않는다. 예, 할부로 산다는 건 저는 내 분수에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할부를 안 하죠. 그래요. 절대 배신하지 않는 돈의 습관 함께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가정의 달, 5월 달에는 우리가 돈이 좀 술술 새기도 해요. 이때 정신을 단단하게 붙들고 지출 관리를 해서 합리적인 소비를 해야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